자, 지금 시간이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오후 10시입니다. 예, 코스피 200 지수부터 살펴볼게요. 자, 오키도키님 반갑습니다. 에베네셀님 반갑습니다. 아, 요새 뭐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는 증시가 내려야 즐거운 사람인데 맨날 증시가 오르고 있어서 잠자리도 별로 안 좋고요. 꿈도 안 좋은 꿈을 꿔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테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느끼는 그런 힘든 심리 상태? 그런 것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즐겁지 않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게 그 글 속에도 웃음이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근데 지금은 글 속에 분노, 슬픔, 좌절, 눈물 이런 것만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걸 한참 읽다 보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진짜 저분들 되게 힘드시겠구나. 베리님 반갑습니다. 유근철님 반갑습니다. 이케이님 안녕하세요. 호이호이님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건 녹화되는 동영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톡창을 통해서 대화를 하든 아니면 동영상으로 대화를 하든 기록에 남겨지는 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라, 팔아라, 들고 가라, 뭐 손절해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가하게 되면 그 뒤에 상황이 달라졌을 때 이게 분노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분노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이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을 했는데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걸 감내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그분에게 이게 조언이랍시고 행동을 강요하게 됐을 때 반대의 상황이 나오면 이건 뭐 도와주려고 했다가 뺨 따고 맞게 생기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할 때는 상대방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스 정도를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분의 판단 영역에 들어가서 당신은 상방을 봐야 돼, 하방을 보는 게 잘못이야, 당장 손절하고 상방으로 틀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방으로 전환을 하시든 하방을 유지하시든 그건 이제 투자자의 고유 영역인 거죠. 주저넘게 거기까지 참견하고 대신 결정하고 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활용할지 말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방송을 하지 말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좀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가 그분에게 더 이상 인생을 살지 마세요 라고 하면 그만 살까요? 이게 무서운 공간이에요.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익명성이라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 이름이 있어도 제 이름이 아닌 이제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거고,
얼굴을 이렇게 찍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동영상만 올리는 것도 어쨌든 이제 제 개인적인 삶과 그 다음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느 정도는 구분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죠. 자, 사실 욕먹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동영상을 만들면서 욕먹는 거를 마다한다? 그럴 수 없어요. 욕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도박과도 같은 영역인데, 도박장에서 지금 방향 맞추겠다고 지금 동영상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건 얼마든지 감수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욕을 하시면 제가 지웁니다. 그거는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제 영업장에 누군가 거기다 대고 욕을 해놓으면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돼요. 그건 제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영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안 좋은 댓글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감안하시고 보세요. 안 좋은 댓글을 제가 지우니까 없는 거지. 댓글은 꽤 많이 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댓글도 있고 나쁜 댓글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저는 영업 차원에서 다는 댓글은 없어요. 제가 영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저 고객을 가장해서 다는 댓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쁘면 댓글을 못 다는데 시간이 되면 그 댓글 달아주신 거에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은 거의 달거든요. 그거 외에 제가 인위적으로 다는 댓글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저를 욕하는 댓글은 지워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잘못해서 너 분석 진짜 형편없다라고 딱 댓글 달면 싹 지웁니다. 왜냐면 그 댓글에 대해서 제가 달 수 있는 댓글이 없어요. 그분이 맞는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고 그 댓글에 대해서 고맙습니다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안하세요. 자, M3님 반갑습니다. 강광주님 반갑고요. 신님, 그 다음에 푸양님, 목동소년님, 카페오리님, 미모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이제 일단 코스피 200 지수부터 보고 얘기하시죠. 자, 분기봉. 분기봉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분기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난 분기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예요. 지난 분기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이게 1차예요. 1차. 그러니까 329.7 하나. 329.7 하나를 넘느냐 마느냐. 그게 1차적인 관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짚고 넘어갈게요. 하는 김에 다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자, 이건 6개월봉이에요. 6개월봉. 그러면 6개월봉의 고가는 어디 있나 보세요. 6개월봉의 고가 여기 있죠. 6개월봉의 고가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얼마냐면 333.47. 예? 333.47. 이게 작년 8월달 고가예요. 작년 8월 고가. 반기는 여기가 기준이에요. 329.71는 분기의 기준이지 반기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감안하세요. 329.71을 넘어도 333.47을 안 넘으면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거예요. 상방 아닌 거예요. 333.47을 못 넘으면 상방이 아니에요. 6개월 봉은. 근데
3개월 봉은 329.71이에요. 329.71. 그러니까 두 숫자를 다 기억해 두시라고요. 자, 329.71을 넘어도 333.47을 넘지 않으면 상방은 아닌 거예요. 상방은 아니다. 근데 329.71을 못 넘잖아요. 그러면 상방이 아닌 게 아니라 하방이에요. 예? 329.71을 넘지 못하면 그냥 하방이라고. 하방. 상방이 아니다가 아니라 하방이라고요. 예, 거길 못 넘고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직 못 넘었어요? 예? 아직 못 넘었다고요. 지금 지금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일봉 보면 막 이틀째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예? 이틀 동안 올랐어도 아직 안 넘었다고요. 이 안 넘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모든 걸 보셔야 설명이 돼요. 아직 안 넘었어요. 넘은 게 아니에요. 자, 월봉. 예. 자, 여기 하단선이 있죠. 그리고 여기 상단선이 있어요. 여기는 T4, 여기도 T4예요. 자, 하단선 찍던 날 선물만 2조 2천억 팔았어요. 그죠? 장 마감 때는 마이너스 1.9조였습니다. 장 중에는 마이너스 2.2조까지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단선 찍었어. 저것만 봤어요. 하단선을 찍는 것만. 찍긴 찍는구나. 그 2.2조까지 찍길래 솔직히 기대는 살짝 했어요. 야, 내일까지 누르면 대박이다. 네. 다음날 갭상승 떠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 하단선 하나 찍는데 2조 원이 든다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찍는데 뭔 2조까지 필요해. 그냥 내려가서 찍으면 되지. 자, 지금은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상단선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가치 없는 거예요. 예? 매수가치 없다고. 상단선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예. 하단선을 찍을 때만 매수가치가 있는 거니까 여기 저가 찍던 날 있죠? 여기 찍던 날 여기만 매수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월봉상. 그 2조 2천억을 선물 매도했던 그 당일만 매수할 구조였고 그날을 벗어나는 순간 매수랑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사실 이 봉을 보고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봉만 보고, 이 월봉만 보고 얘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요. 예. 이건 기본적으로 상승에 유리한 구조야. 월봉은. 예? 월봉은 상승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단선 각도가 상단선 각도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월봉만 보면 이거 안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잖아요. 분기봉은 밑에 공간이 더 많아. 그죠? 분기봉을 보면 위에 공간보다 아래 공간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분기봉으로 보면 이거는 내리면 대박. 오르면 이만큼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월봉으로 봤을 때는 요게 좀 애매한 거죠. 월봉으로 보면 이게 누르는 힘이
상대적으로 애매해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으로 갔는데 이게 오늘 차트잖아요. 예. 그럼 이걸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상단선 그리고 하단선. 예. 항상 저는 이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뇌 구조가 이거밖에 없어요. 예. 자, 상단선이 내려가는 구조가 있고 하단선이 올라가는 구조가 있어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상단선이 내려가는 건 매도고, 네, 하단선이 올라가는 건 매수예요. 그쵸? 그러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선이라고. 예? 저게 매수선이고요. 얘는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매도선인 거예요. 자, 매수선과 매도선이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딱 만들어져 있어. 예. 그럼 딱 시가 찍었을 때는 매수선에 가까웠죠. 예? 시가를 딱 찍는 순간에 예. 매수선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여기까지 오른다고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단선이 있으니까. 하단선이 발달돼 있으니까 얘는 떨어지려면 상단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간다고 본 거예요. 여기까지. 예? 근데 지금 그 위에 올라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매도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언타이틀님, 이큐도 산다님, 골드크로스님 반갑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응? 그러면 지금 매도 영역 안에 들어와 있죠? 예? 매도 영역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위치는 매수자를 위한 공간은 아니에요. 매수자 X 홀딩 오케이. 그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하면 안 돼. 근데 매수를 했으면 홀딩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더 오르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단선 위로 올라가면 신규로 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없고 홀딩만 할지 말지 결정하시고, 예. 반대로 매도자는 고민해야 돼요. 예? 매도자는 신규로 매도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고가를 넘지 않아야 매도할 수 있거든요. 고가를 넘지 않아야 매도할 수 있는데 이미 일봉도 고가를 넘었고 주봉도 고가를 넘었고 월봉도 고가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면 고가를 넘지 않는 봉을 찾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고가 넘지 않는 봉을 하나 딱 잡아놓고 매도를 해야 되니까 내일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오늘은 안 돼. 자, 이걸요, 한 개를 쓰면 두 개가 남아요. 그죠? 예? 한 개를 쓰면 두 개가 남고, 두 개를 쓰면 한 개가 남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대로 끝나면 2주 동안 더 상승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대로 끝나면, 이번 주에 이대로 끝나면 아직도 2주 정도의 상승이 더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봉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끝나잖아요. 예? 이렇게 끝나면 얘까지 쓰는 거라고. 그럼 얘만 남아. 그러면 추세가 봉 하나만 남는 거예요. 봉 하나. 봉 하나만 남습니다. 그럼 다음 주 가면 이렇게 하나만 남아요. 하나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금 저가를 지킨다. 그러면 앞으로 2주 더 어쨌든 상승세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고, 반대로 얘가 밑으로 내려 꽂잖아요. 밑으로 내려 꽂아서 지난주 저가를 딱 깼다. 그러면 1주만 남는 거예요. 1주만. 그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시뮬레이션 기능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보고요. 가능하네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대로 끝나면 여기 하단선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 요거 보이시죠? 요거. 예? 요게 무슨 뜻이냐? 상승 추세를 탑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연속으로 3개 봉이 추세를 타게 돼 있어요. 자, 얘가 탔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타고 그 다음에 얘를 탄다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타요. 그래서 저가만 안 깨지면 계속 추세선이 살아있어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 요거를 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쓰겠죠. 예? 그러면 1주, 2주, 3주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되면 이렇게 꺾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케줄로 보면 3주 정도는 상승하겠죠. 예? 3주 정도는 잘 안 떨어지고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봉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 포함해서 3주 동안은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한,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한 하락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어.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죽이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음봉이 필요해요. 음봉. 그래서 300 여기 한 317까지 빼볼게요. 자, 317까지 빼보면 어떻게 되느냐? 죽죠. 보이세요? 음봉으로 딱 죽였더니 얘가 죽어버리잖아요. 얘가 이렇게 음봉으로 죽으니까 얘는 꺾여버리고 얘만 남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이번 주 주봉이 음봉이어야 해. 자, 내가 매도를 했는데 음봉으로 끝나야 된다고요.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야 여러분이 성공한 거예요. 오케이? 네? 여러분이 매도를 했는데 양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매도 잘못하신 거예요. 음봉으로 끝나야 돼. 음봉으로.
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내가 매도를 했는데 양봉으로 끝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3주 동안 상승하는 형태가 유지된다고요. 그러면 망한 거지. 네. 근데 내가 딱 매도를 했는데 음봉으로 딱 끝났어. 그럼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딱 봤는데 금요일에 종가가 여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음봉 나는 걸 기다려요. 예? 이게 음봉 끝날 때까지 기다려. 네. 그럼 이제 확실하게 구분되셨죠? 내가 음봉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음봉이 난 뒤에 올라오는 걸 때리든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 근데 저는 전자는 추천 안 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음봉이 난 뒤에는 조금 더 유리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하방 공략을 할 거면 음봉을 기다리시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봉 하나 바뀌고 나서 생각하시라는데도 계속 들어가요. 저는 후자예요. 후자. 네. 전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봉상 음봉 하나 기다린다. 예? 주봉상 음봉 하나를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왜? 추세 죽으라고. 예? 추세를 일단 한번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추세를 타고 가는 놈을 때릴 수는 없어요. 추세를 엎어버리는 힘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 때려야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예. 이걸 감안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설명을 드릴게요. 일봉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조금 더. 자, 일봉에서 보실 게 뭐가 있냐? 현재 위치를 잘 보세요. 현재 위치. 자,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온 거죠. 응?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도 있고, 예? 많은 시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치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잘 봐요. 여기죠, 여기. 여기잖아요. 예? 여긴데, 여기 지금 1구간이 몇 개 있나 보세요. 고가는 하나, 둘, 셋, 넷, 8개 있어. 그 다음에 저가는 9개. 종가는 8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고가 투자 심리도 80, 저가 투자 심리도 90, 종가 투자 심리도 80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긴 바닥 아니란 소리예요. 예? 지금의 위치가 바닥이 아니라고요. 오르는 거지 바닥이 아니야. 지금 이게 지금 바닥에서 오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야. 투심은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오를 때 투심이 낮은 거죠. 예? 여기는 낮은데 여기는 안 낮아. 엄청 높은 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하락해도 방향이 바뀌어요. 예? 고가, 저가, 종가를 한 번만 깨도 방향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오르다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예? 지금 바닥 아니라고요. 고점에서 더 오르는 거라고. 고점에서 봉이 바닥 찍고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예. 투자 심리도는 높다고요. 그러니까 고가 안 넘으면 고점이고 저가 깨면 하방이고 그래요. 예. 봉 하나 하락하면 하락하기 좋은 구조예요. 봉 하나 하락하면 하락하기 좋은 구조라고요. 그건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이 엄청나게 바닥이어서 위로 올라갈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고. 일봉은 만땅이라고. 만땅 꽉 찼어요.
예? 꽉 찼다고. 근데 이게 왜 올라가느냐? 주봉이 땡기니까. 예? 일봉은 꽉 찼는데 주봉이 계속 땡기는 거예요. 금요일만 되면 땡겨대. 이해되세요? 예? 일봉이 내려가려고 그러면 금요일만 되면 땡겨 올리는 거예요. 주봉이. 나는 아직 하방하냐? 그러면서 계속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은 이미 만땅이고, 예, 주봉이 무너질 타이밍이 되면 같이 무너지겠죠. 근데 주봉이 떨어지기 싫으면 계속 일봉 붙잡고 그냥 질질질질 시간 끄는 거예요. 근데 일봉은 고가를 못 넘으면 하방입니다. 일봉은 고가를 못 넘으면 하방이에요. 일봉만. 예. 주봉은 금요일에 결정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봉은 고가를 낮추고 종가를 낮추고 저가를 낮추면 끝나. 상방이 끝나는 거야, 이거는. 예? 근데 주봉은 금요일날 결정하니까 금요일날 화, 수, 목 내린 거 금요일 하루에 다 끄집어 올리고 갈 수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일봉은 더 이상 상방은 없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건 거의 끝물이란 말이에요. 이건 거의 끝물이고, 중요한 건 이제 주봉이 버티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왜 오늘 저렇게 미친듯이 양봉 맺겠어요? 저가 지키려고. 오케이? 예? 왜 저렇게 미친듯이 양봉을 내냐는 거예요. 저가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요. 저가를 지켜야 되니까. 일봉에서 저가를 지켜야 상방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만큼 벌려놓은 거지.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 내리면 오늘 왜 올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이거 왜 올려요? 미국 증시는 지금 내리는데? 자, 요 매트릭스 잘 기억해 두세요. 요 매트릭스. 저가 무너지면 일봉은 상방 끝. 예? 일봉은 상방 끝이에요. 저가가 무너지면. 자, 이제 선물 갑니다. 자, 선물. 똑같죠, 뭐. 선물은, 여기, 하단선은, 여기, 하단선이, 여기 있고, 오늘 상단선 찍었어요. 그러니까, 선물도 월봉에 있는 상단선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하단선 어디 있고 상단선 어디 있는지. 이게 무조건 1차예요. 예? 그러니까 뭐 투심이 어쩌고 저쩌고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상단선 하단선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주봉. 얘도 지금 보시면 하단선 찍고 올라서 상단선 올라탔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에서는 벗어나 있고 매도가 영역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얘가 매도가 영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내릴 공간이 있죠. 얘가 하락할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오늘 밑으로 내렸으면 내릴 공간 없어요. 내일 다시 올라. 그쵸? 자, 오늘 만약에 미리 내렸어. 예? 오늘 미리 만약에 지수를 밑으로 뺐는데 미국 증시가 빠지잖아요. 그럼 내일 우리 증시 빠질까? 오르죠. 올라요. 왜? 하단선 밑에 있으니까 끄집어 올린다고. 내려갈 공간이 없어서 개파랗겠다가 쫙 끄집어 올라가요. 근데 우리 오늘 올랐죠. 오늘 올랐으니까 오늘 시가 밑에까지는 내려갈 공간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내리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릴 공간이 있습니다. 내릴 공간 없는 게 아니에요. 자, 똑같죠? 매트릭스는 다 똑같아요. 내일 확인하셔야 될 거, 오늘 저가 깨는지 마는지. 내일 체크하실 거는 오늘 저가를 붕괴하느냐 마느냐예요. 오늘 저가를 깨면 제가 보기에는 해볼만 해요. 오늘 저가를 깨면 해볼만 하고, 오늘 저가를 지키면 또 짜증나는 거죠. 그렇게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긴 다 봤고, 고퍼스 보시면 아직 저가 안 깼어요? 예? 이거 저가 안 깼어. 저가 깼는 줄 알고 봤더니 저가가 2,690원인데 2,700원까지만 찍었어요. 아직 10원 안 찍었습니다. 10원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어. 예? 아직 이렇게 목에 딱 칼이 들어온 거지 목을 찌르지는 않았다고요. 딱 칼을 딱 댔다가 딱 뺐어. 예. 그러니까 아직 망가진 거 아닙니다. 저가가 깨져야, 저가가 깨져야 양쪽 방향이 다 열리는 거고, 저가가 안 깨지면 상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도 상방 차트야. 우리 입장에서, 고버스 입장에서 상방 차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보세요. 월봉, 주봉 다 볼 거 없어요. 볼 게 없어.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아직 안 죽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직 안 죽었어요. 목에 딱 칼만 들어온 거예요. 안 찔렀어. 예. 자. 자, 보통 망할 때, 예? 제가 망하는 차트를 굉장히 많이 봐서, 예, 망하는 차트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 거래량이요, 거래량. 거래량이 올라와요. 이게 망하는 차트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 거의 100이면 90%가 다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망할 차트잖아요. 그럼 노란 게 맨 위에 있어야 돼요. 노란 게. 예. 맨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망한 거야. 근데 노란 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거 망한 거예요? 이거 망한 차트 아니야. 예? 이거 망한 차트가 아니라고요. 거래량이 밑으로 가는 거 망한 차트가 아니에요. 여기도 거래량 맨 밑에 있잖아요. 보이세요? 거래량 맨 밑에 있잖아. 즉 거래량이 맨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는 투매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하락은 하지만 투매는 나오지 않는 형태.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주가가 빠지는 게 투매로 빠지는 게 있고 그냥 투매 없이 빠지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투매가 없어요. 투매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주체는 없는데 주가만 빠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현재 고버스 차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좀 특이해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안 팔아. 그런 뜻이에요. 파는 주체가 없는데 가격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이게 정말로 투매가 되려면 거래량이 일단 나와야 돼요. 근데 거래량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 거래량이 늘어도 옆으로 가요. 예? 옆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위쪽으로 갈 때 나오는데 지금은 계속 아래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봉은 완전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일봉은 안 좋죠. 예, 보세요. 일봉은 딱 봐도 안 좋잖아. 예? 이해가 딱 보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왜냐면 일봉은 거래량이 맨 위에 있거든. 맨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예? 노란색 맨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은 투매를 하는 거예요. 일봉 단위로는 투매를 하고 있다고. 근데 주봉 단위로 보면 투매가 없어. 일봉으로만 찍어 누르는 거지. 주봉에는 뭔가 이렇게 폭탄 투하를 해가지고 막 작살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만 있고 공격적인 매도세는 없는 거죠. 일봉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일봉의 거래량이 메뉴에 있잖아. 그래서 거래량을 좀 관심 있게 보세요. 네, 거래량을 관심 있게 보시면 작은 차이들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야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든지 말든지 해요. 가격만 보고 있으면 미쳐 돌아가요. 네? 가격만 보고 있으면 이 가격에 매몰돼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는 관심도 없어. 주가만 내리면 나 미치겠네. 이거 어떡해. 네,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하락이 무게가 실려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가격만 빠지는 건지 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예. 그걸 봐야 내가 이걸 하락을 인정할 건지 아니면 이걸 매수의 기회로 삼을 건지 같은 하락이어도 투자자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건 뭐 일체 없어. 그냥 가격만 보는 거야. 빠졌어. 나 미치겠어. 누가 나보고 고버스 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냐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 학대만 하고 있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잘. 그 다음에 타이거 분기봉도 아직 안 깼고요. 그 다음에 월봉은 기대할 게 없어요. 사실 월봉은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월봉에 대해서는 코멘트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주봉도 여기도 거래량이 아직 아래쪽이에요. 네, 여기도 아래쪽이고 그래서 현재 주봉은 좀 괜찮다.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다. 네? 잘 버티고 있는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똑같이 일봉은 안 좋습니다. 일봉은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갭상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갈 거면 저가를 일단 지켜야 돼. 예? 상승할 거면 일단 저가를 딱 틀어 막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올라갈 거면 갭상승이 짠 하고 나와야 되죠. 지수는 갭하락, 고버스는 갭상승이 나와야 상방에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미국 증시가 좀 내려줘야 돼요. 예. 바라는 건 미국 증시가 좀 내려야 된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 지수, 그 다음에 선물 고버스예요.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뭐냐? 일목을 보여드릴게요. 일목. 골롬바요? 골롬바님, 예, 반갑습니다. 예, 좀 이따가 미장은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아직까지 괜찮네. 자,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요게 후행 스팬이고, 이게 기준선 26이에요. 예. 근데, 이미 여기를 A라고 하면 A에서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건 이제 데드가 난 거죠. 데드. 근데 여기가 고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란 소리예요. 이게 데드가 났다는 거는 이게 고점이 맞다 이런 거죠. 지금 위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예, 다시 골드 났죠? 그러면 이거는
아이고, 정주인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상방으로 간다는 소릴까요? 예? 이게 상방으로 간다는 소릴까? 꼭 그렇진 않아요. 예? 이게 꼭 상방으로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골드가 난 거지. 근데 잘 보세요. 이 수치가 몇이냐면 322.66입니다. 예? 322.66이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종가. 여기 종가가 얼마냐면 322.03이에요. 자, 322.03은 3월 종가예요. 응? 3월 종가입니다. 왜 3월 종가가 322.03일까? 그거 생각해 봤거든요. 이유가 있어. 잘 보세요. 만약에 if 6월 종가가 3월 종가보다 낮아. 이 경우가 하나 있고요. if 6월 종가가 3월 종가보다 높아. 요게 1번, 요게 2번이에요. 예? 제가 이 종가를 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얘네들은 정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6월 종가가 3월 종가 위에 있다라는 거는 종가가 322.03보다 높은 거죠. 무슨 얘기예요? 골드 난다는 얘기예요. 예? 골드 난다는 얘기라고. 이건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6월 달에 종가가 322.03 위에 있다라는 거는 어차피 322.66보다 높다라는 말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후행 스팬은 골드 상태라고. 골드 상태. 이건 이해하셨죠? 골드 상태라는 거예요. 반대로 2번은요. 아, 아니구나. 2번이 골드예요. 예? 2번이 골드입니다. 2번이. 제가 설명 잘못했어요. 근데 1번이 322.03보다 낮게 끝나는 경우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데드야. 그쵸? 그러니까 1번은 데드 크로스고 2번은 골드 크로스야. 이 구조로 보시면 기준선 26이 322.66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6월 종가가 3월 종가보다 상승한다는 얘기는 골드가 난다는 얘기고, 반대로 6월 종가가 3월 종가보다 낮다는 얘기는 데드 상태라는 거예요. 이 중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맞죠? 예? 중간에 4월달, 5월달 이 두 달 동안에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없어. 6월달만 아래에 있으면 데드고, 그죠? 6월달에 위에 있으면 골드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위에 있으면 상방으로 갈 수 있어. 그쵸? 근데 아래에 있으면 데드죠? 이거면 폭락이라고. 네?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난다는 건 폭락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분기봉은 종가가 하락하면 무조건 폭락이에요. 분기봉의 구조로는 322.03 위에 있으면 상방이지만 322.03 아래 있으면 288대로 가야 돼요. 288대로. 그러니까 골드일 때만 위에 있는 거고 데드나면 작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조는 그래. 자, 상방을 보시는 분들이, 예? 상방을 보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구조는 322.03 위를 유지할 때 뿐이에요. 322.03 위를 유지할 때 뿐이라고. 그 밑으로 내려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예? 322.03 아래로 내려오면 죽는 거라고요. 왜?
데드야. 예? 데드라고요. 지금은 322.03 위에 있죠? 그러니까 상방을 즐기셔도 돼요. 근데 이게 322.03 아래로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또. 네. 잘 판단하세요. 무조건 322.03 위에서만 놀아야 돼요. 상방을 보시는 분이라면 322.03 위에서만 놀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예, 위험이 커지는 거죠. 자, 여기 보셨죠? 아, 그리고 여기서 설명할 게 하나 더 있어. 자, 여기 보이시죠? 요거 여기 요 파란 선, 요게 선행 스팬 2예요. 요거 저항입니다. 저항이에요. 밑에서 치는 거잖아. 이건 지지가 아니에요.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322.66은 지지가 아니고 저항이라고요. 예? 저렇게 생기면 저항이에요.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네. 요게 이제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22.03에서 끝냈기 때문에 6월 종가가 322.03 아래에 있다? 그러면 280대 밑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수는 280대 아래에 가 있을 거예요.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6월 달에 종가가 322.03 아래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종가는 최소한 280대 아래. 288 아래는 보실 거예요. 288 아래. 종가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종가가 상승해야만 상방이에요. 네. 자, 설명이 됐죠? 다음에 이제 코스피. 욕을 많이 먹어요. 그죠? 분석을 하는데 욕을 먹어. 왜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바로바로 판단해요. 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관심도 없어. 그냥 너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뭘 할지 알지. 예? 상대방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그거는 초등학생도 보면 알아요. 그걸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투자자는 아닌 거죠. 잘 보세요. 얘는 이게 선행 스팬 1이고 이게 선행 스팬 2예요. 근데 얘는 시가가 선행 스팬 2 위에 있어요. 위에. 아래 있지 않고. 그러면 얘가 저항이에요. 얘가. 이해하셨죠? 아까 그 코스피 200 지수는 선행 스팬 2 아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선행 스팬 2가 저항이 되는데 얘는 선행 스팬 2 위에서 시작했으니까 선행 스팬 1이 저항이 되는데 저항이 되는 조건이 상방을 볼 때예요.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여기는 아래를 보죠. 여기는 저항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상방을 보잖아요. 여기는 저항이에요. 그러면 이번 달 저항은 얼마냐? 2518입니다. 이건 이미 설명드렸어요. 예? 2518이 저항이라고. 그래서 올라가면 저 수치 이상에서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예. 그래서 만약에 상방을 보신다면 2518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위로 가도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됐죠? 제가 여기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얘가 아니에요. 얘지. 예? 얘는 별로 관심 없어요. 얘를 봐요. 예. 이거 얘를 왜 보고 있느냐? 자, 얘가 후잉 스팬이죠?
후행 스팬이고, 얘가 기준선 26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가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갔어요. 근데 코스피 지수가 안 했어. 예? 자, 코스피 200 지수가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갔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걸 무시하고 후행 스팬이 기준선 위에서 움직인 케이스 없어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200 지수는 1990년대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1980 몇 년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트를 쫙 양쪽 다 쫙 일목으로 보잖아요. 월봉만. 그러면 예, 이 후행 스팬하고 기준선 이 두 개를 쫙 살펴보고요. 골드 데드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 크로스만 쫙 살펴봤어요. 다 싱크해. 시차가 있어도 동기화는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달에 하지 않아도 데드가 나면 같이 데드를 내더라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되셨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는 이미 데드 났어요. 322.66 아래로 내려갔다고. 그럼 얘도 데드 내야 된다고. 얘도 데드 안 났잖아요. 그죠? 위에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거. 근데 요 수치가 얼마냐? 2352라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얘가 2352를 찍어야 코스피 200이랑 싱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얼마나 올라갈지 난 몰라. 근데 얘는 2352를 찍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고버스를 팔아야 될 시점은 위로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2350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제 의견이에요. 왜 의견이라고 하느냐? 올라갔다가 내려갈지 그냥 내려갈지 그건 모르니까. 또 올라가봐요. 또 미치고 환장하잖아. 그러니까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2350이 내려가기 전에는 고버스 팔 생각 없어요. 네, 1도 없습니다. 2350이 내려가기 전에는 고버스를 팔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2350이라는 숫자가 뭔지를 또 아셔야 돼. 2352가 뭐냐? 자, 여기잖아요. 여기. 근데 후행 스팬은 종가 기준이에요. 응? 종가 기준이다. 이 종가 기준이란 말이 뭘까? 네. 고가나 저가로 찍는 건 의미가 없어. 장중에 찍는 건 무시. 네. 종가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2350이라는 걸 4월 달에 뭐 4월 15일, 4월 22일 이런 날 찍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4월 말일날 딱 찍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종가 저까지. 예?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예? 종가로 찍어야 된다고. 그럼 봉이 죽어. 이해하셨죠? 예? 봉이 죽는다고. 종가로 찍어야 되니까. 봉이 죽어요. 월봉이 죽어버려. 예? 이게 장중에 찍는 거면 잽싸게 가서 찍고 싹 끌어올리면 되는데 얘는 후행 스팬은 종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중에 찍는 건 다 무시해. 종가에 찍어야 돼. 그러면 잘 보세요. 자, 1. 4월에 찍는다. 2.
5월에 찍는다. 3, 6월에 찍는다. 네. 찍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월에 찍는다고 쳐. 그럼 5월, 6월은 오를 수 있어. 맞죠? 네? 오를 수 있잖아요. 4월에 대드내고 5월, 6월 끌어올릴 수 있잖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5월에 찍어. 안 찍고 5월에 찍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릴 수 있는 시간 한 달밖에 없어요? 예? 올릴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고. 이 6월에 못 올리면, 예? 6월에 못 올리면 얘기했잖아요. 착살 나는 거라고. 자, 5월에도 대드 안 났어? 6월에 대드네. 그 6월에 대드나면 그대로 폭락이죠? 예? 6월에 대드를 내면 그대로 폭락이라고. 왜냐면, 분기봉은 종가만 하락하면 288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설명인지? 자, 4월 달에 2350이 아래로 내려가.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이 2달이 주어진다고요. 분기봉은 다시 상승하면 되잖아. 예? 월봉만 죽이고 분기봉은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드내고 이렇게 올려도 된다고. 이해하셨죠? 네. 근데 5월에 대드를 내. 5월에 대드를 내요. 네? 그러면 6월에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겠죠? 근데 6월에 대드를 내면 끝이라고. 6월은 종가 하락하면서 분기봉이 결정되기 때문에 분기봉이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288 아래예요. 그러면 언젠간 대드 내야 되잖아요. 그죠? 언젠간 대드를 내야 된다고. 얘는 동기화가 돼야 되니까. 오케이? 얘는 코스피 200 지수랑 동기화를 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가 이미 대드 냈기 때문에 얘도 대드가 나요. 언제 내느냐가 문제지. 근데 4월에 안 나도 5월에 나면 더 좋죠. 아니에요? 5월에 나면 올라갈 수 있는 시간 한 달밖에 없어요. 그 한 달 안에 못 오르면 걔도 288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예. 그럼 5월에도 대드가 안 났어. 그럼 6월에 대드 나면 가장 슬픈 거죠. 6월에 대드 나면 대드 나면서 288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2352는 한번 찍는다. 그게 4냐 5냐 6이냐 그거 모르겠다. 예, 이거예요. 이게 제 입장이에요. 갈 거다. 예, 갈 거다야 갈 거다. 2351을 가야 일단 정리가 되는 거예요. 코스피 100 지수랑 그 다음에 코스피랑 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를지 내릴지는 이제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근데 일단 거길 가야 정리가 돼. 근데 계속 거기 안 가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언젠간 가야 된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예외가 한 번도 없어.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 던지고 선물 던지는 구조가 나오면 2352로 간다고 봐야죠. 그게 2600을 찍고 갈지 내일부터 갈지 저 몰라요. 근데 간다는 거지. 다음 여기 잘 보시면요. 저가가 선행스팬 2를 찍었어. 자, 선행스팬 2를 찍고 후행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지 않은 케이스. 예? 그러니까 선행스팬 2를 봉이 찍었는데 후행스팬이 기준선 26 위에서 놀았다. 이 케이스 없어요.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자체로 봐도 이렇게 가는 케이스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케이스가 없어요.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싱크하지 않고 간 케이스 없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에서 선행 스팬 2를 찍었는데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위에서 그냥 간 케이스,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확률상 기준선 26을 언젠가는 찍어야 돼. 그게 4냐 5냐 6이냐 물음표죠.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이번 달입니다, 다음 달입니다, 이런 얘기 쉽게 꺼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2350이는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고버스 어디서 털어? 최소한 2352 밑에서 털어야죠. 근데 이거 올라간다고 여기서 고버스 탁 정리해버리면 나중에 2350이 갔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 레버리지에 물려가지고 죽겠다 그러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그때 가봐요. 이제 레버리지 물려서 또 죽는다는 소리 하지.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예외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방 포지션을 그래서 유지하는 거예요. 예? 제가 하방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 사람들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시잘데기도 없이 후행이 기준선 데드 찍으면 캔들은 구름대. 그렇죠, 맞습니다. 네, 복덕이님 의견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딱 한 번에 하라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코스피 지수에서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만나러 가는 순간 올봉이 구름대 아래로 코스피 200, 코스피 다 내려가요. 그러면 하락장 시작이죠. 하락장. 올봉이 이제 선행 스팬 2 아래에서 움직이는 장이 열리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듣는 얘기는 뭐냐? 이건 대세 상승이다. 그리고 미국에 대선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내릴 턱이 없고 이건 계속 상승할 거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데이터는 안 그래.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데이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선거 잘 몰라요. 네. 돈을 풀어서 증시가 상승한다.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건 인정해야 돼요. 왜냐? 증시는 돈으로 움직이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네. 그렇게 해서 증시를 움직일 수 있다면 앞으로 코인이 주식보다 더 나을 거예요. 그쵸? 어차피 돈 풀어서 움직이는 건 코인이잖아요. 그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거 돈 풀면 올라요. 돈 빼면 빠지고. 그쵸? 제가 아는 기준에서 암호화폐는 돈을 풀면 오르고 돈을 빼면 내려요. 그게 곧 가치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주식은 매출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순이익이 있잖아요. 주가는 거기에 수렴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냥 유동성에 수렴하잖아요. 돈을 풀면 오르고 돈을 빼면 빠지는. 그럼 그게 코인이지 주식이에요? 그럼 뭐 나스닥이니 다우지수니 그런 거 뭐하러 만들어요. 그냥 바이낸스에 상장하지. 어차피 가치 측정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뭐 암호화폐 움직이는 거랑 주식 움직이는 거랑 논리가 똑같은데 굳이 뭐 재무제표 이런 거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냥 다 업비트에 상장해가지고 그냥 유동성으로 다 돌리는 거죠. 어떤 게 오를지는 지켜봐야 돼요. 어떤 게 오를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2352 아래는 한 번은 간다예요.
그게 4월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4월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5월이 되면 이제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야죠.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야 돼요. 4월이면 내려갈 시간이 확보되잖아요. 5월, 6월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시간을 끌어서 5월 달에 내려버리면 제 생각엔 투자자분들 아마 다 녹아내릴 거예요. 이 심리 상태가 다 녹을 거라고. 못 견디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하방에 괜히 투자해서 이 지경이 됐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상승세가 죽어야 이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하락에도 좀 우호적인 상태로 이 마인드가 이게 돌아설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으면 다 녹아내립니다. 혼이 나간다 그러죠, 보통. 뭐 이미 마음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에요. 근데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렇다는 거예요. 현재 자금의 흐름을 보면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특히 선물 보면 야, 이거 완전 또라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저는 방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선물은 현재 선물 자체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누적으로 쌓아야 돼요. 매수로 쌓든 매도로 쌓든 얘네들이 한쪽 방향으로 꾸준히 쌓아가야 신뢰도가 쌓이는데, 지금은 안 쌓죠. 방향을 안 쌓잖아요. 계속 약 올리지. 매도 쳤다가 매수로 싹 전환하고, 또 매수 전환하는 척 하다가 또 매도 치고. 그러니까 돈의 방향을 보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도 파악이 안 돼요. 그렇게 움직이는데 뭐 제가 이게 하방이 맞니 상방이 맞니 어떻게 떠들겠어요. 그냥 잘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보기 전에 일목으로 자, 일목으로 월봉역 좀 보시면 자, 잘 보시면요. 샘플 몇 개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이게 상방이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상방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뚫었죠? 뚫었잖아요. 내려온다고. 여기도 올랐죠? 여기도 여기서 막혔죠? 여기도 여기 막혔지? 여기도 여기, 여기도 여기, 여기도 여기 보여요?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상방이잖아요. 이렇게 상방. 그럼 종가만 보세요. 종가만 보시면 올라가면 내리고 올라가면 내리고 올라가면 내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위에 올라타질 못하잖아요. 이 선 위로 거의 못 올라탄다고.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뚫어. 네? 이게 내려가면 뚫는데 이게 올라갈 때는 잘 못 뚫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이 구조라고. 예? 지금이 이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뚫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 이해되시죠? 예. 이거 잘 못 뚫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2600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뚫기 어렵게는 일단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과거에 어딨지?
여길 보시면 여기 지금 데드 안 났죠? 근데 여기서 데드가 나요. 여기서 데드가 안 나도 여기서 데드가 난다고요. 근데 이걸 코스피로 보시면 얘는 여기 데드가 났어요. 그죠? 얘가 여기 데드 났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가 데드 나면 어쨌든 다른 것도 데드가 나. 예? 시간이 가면 데드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코스피 200이 데드가 났기 때문에 어찌됐든 코스피도 데드가 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 데드 날 거라는 거죠. 이거 데드 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5개월 안에 데드 내야 돼요. 5개월 안에 데드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도 데드 내야 될 거예요. 그런 환경이라는 건 감안을 하세요. 그럼 저 같으면 더 오르면 곧버스 사겠어. 예? 더 오르면 곧버스를 사지, 더 올라간다고 레버리지를 샀다가 아래로 내려 꽂으면 못 빠져나올 거예요. 지금은 상방이 강하게 보여도 이게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볼게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예? 월봉인데 얘는 고가를 넘었어요. 고가 넘었어요. 예. 고가 넘었습니다. 이것도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는 고가를 넘었어. 그러니까 얘가 고가를 넘었으면 분기봉도 고가를 넘었겠죠? 짠! 예, 분기봉도 고가 넘었습니다. 분기봉도 고가를 넘었어요. 그런데 얘를 나스닥으로 보세요. 그러면 얘 안 넘었어. 안 넘었어요. 분기봉이 고가 안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못 넘으면 아래에요. 아래 이거 못 넘으면 지금 코스피 200 지수 분기봉 고가 아직 못 넘었죠. 나스닥 지수도 아직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에요. 얘 못 넘으면 얘는 하락해야 돼요. 크게 하락해야 됩니다. 자, 나스닥 100 지수로 가서 공중에 떠 있죠. 이제 월봉은 고가 넣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그저 그렇고요. 이제 주봉을 보시면 자, 여기서 주봉에서 중요한 걸 보셔야 돼요. 주봉에서 중요한 거. 얘는 기대할 거 없어요. 예? 얘는 기대할 게 없어요. 지금 기대할 건 뭐냐? 이 저가를 깰 수 있느냐예요. 여기 하단선 있고 여기도 하단선이 있어요. 그리고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 못 들어가죠. 예? 상단선을 찍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는 와야 매도가 돼. 지금은 하단선 아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선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해야지 매도해야 될 구조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저가를 깨면 이게 내려가면서 최저가 모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저가 깨고 나면 아래로 쏟아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으로는 메리트 하나도 없어요. 예? 이 위치에서 하방을 볼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고. 중요한 거는 저가를 깨냐죠.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하락할 수 있는 논리가 만들어지는데,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이건 매수 찬스죠. 예?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시면 돼요. 저가가 깨지나 안 깨지나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직 안 깨진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도 아직 안 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확인하셔야 될 거, 이거 저가 깨지나 안 깨지나. 예, 저가 깨지면 잘하면 이제 아래쪽이 열리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거 안 깨면 그냥 심심해서 개파락한 거예요. 자, 이걸 나스닥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있어. 예. 전에 나스닥 100 분석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스닥 차트랑 나스닥 100 차트랑 조금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상단선입니다. 감아 올리면 종가까지도 감아 올릴 수 있어요. 예? 이거 저기 1분봉 2개로 다 감아 올리면 감아 올릴 수도 있는 구조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요. 자, 여기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갔어. 여기 보세요. 고가 투자 심리도가 행보하다 여기 내려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바닥이 얘야, 얘. 얘가 바닥이에요. 얘가 바닥이고 얘가 바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일로 가야 돼. 자, 제 논리가 뭐냐면, 여기가 고가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예? 고가가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꺾였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다 이렇게 꺾였다고. 예. 그리고 얘가 제일 낮아 지금. 그죠? 제일 낮기 때문에 얘는 깨야 된다는 거죠. 얘. 여기서만 따져도 얘는 깨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저가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이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저가를 안 깨면 소용없는 거고. 응? 근데 저가를 깨면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가 붕괴 여부만 보시라는 거예요. 조금 특이한 흐름이었어요. 특이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 그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 저가를 깨면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를 깨면 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이게 지금 하단선이 버티고 있으니까 저가를 못 깨면 종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웃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사실 뭐 일봉은 볼 게 없잖아요. 일봉은 볼 게 없다고 지금 개파락 해가지고 이거는 못 깨면 멍청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걸 못 깨는 게 주봉이 잘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에요. 예. 지금 이 위치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주봉이 저가를 깨면 하방,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상방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방이 좋아요라는 얘기 못해요. 지금 주봉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이주봉인데 이주봉은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요. 네,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거 위로 올라가도 되고 밑으로 빠져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건 자유로운데 밑으로 빠질 때 어차피 지난주 저가 깨면 쏟아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은 지난주 저가까지만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주봉 하단선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아래쪽이 열리는 거니까. 그럼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라는 거예요.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 고가. 예? 전봉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봉도 똑같죠. 전봉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세요. 예. 이 구조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요. 전봉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할 수 있다고. 지금 매도가로는 사실 적합하지 않아요. 그냥 뚫고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매도가로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건 갭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 지금 봉 자체에서 매도가로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분기봉 종가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예? 전봉 종가가 분기봉 종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봉 종가로부터 멀어지는 거는 분기봉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분기봉 종가가 하락을 했는데 복구를 못하면 폭락 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제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네. 이거 다시 감을 수 있어요. 저는 감을 수 있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전봉 종가랑 거리가 가까울 때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난달 저가를 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달 저가를 깼는데도 종가가 상승한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달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한다? 주봉이 전봉 저가를 깨는지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주봉이 전봉 저가를 먼저 깨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가능성. 그리고 이번 주는 지나야 돼. 하단선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주 저가를 깨고 이번 주는 넘겨야 돼. 그러면 다음 주 되면 아래도 열리고, 그다음 투자 심리도도 최저치니까 그 다음에는 월봉 저가를 깨러 갈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저가를 깨는 게 목표다. 저가를 깨는 게 목표예요. 지금 눈에 보여야 될 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가를 깨냐 마냐.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저가를 깼다. 그럼 일단 입가에 미소죠. 입가에 보이세요. 당장 안 내려가도 이제 구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난달 저가를 깰 수 있을 정도의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일단 지난주 저가를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고마운 건 등가에서 시작했으면 저는 지난주 저가 깰 가능성 없었다고 봐요. 근데 의도적으로 얘네들이 개파락을 했어. 개파락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가능성을 얘네들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분기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꽤 있어요. 보시다시피 월봉으로 보면 공간이 없지만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김포평야 수준은 돼요. 꽤 넓다고. 자, 이걸 6개월 봉으로 보면 지금 상단선 위에 걸쳐 있죠? 여기 상단선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큰 봉은 누르고 있는 거예요. 큰 봉은 누르고 있기 때문에 큰 봉이 눌렀을 때 작은 봉의 저가가 깨져야지 하락이지. 작은 봉의 저가도 안 깨지는데 무슨 하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1단계로는 주봉을 보시라는 거예요. 주봉의 저가가 깨져야 그 다음에 월봉의 저가를 보는 거죠. 아직 월봉 저가를 보는 거는 웃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주봉 저가도 안 깼는데 무슨 월봉 저가를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특히 오늘 보셔야 될 건 지난주 저가를 깨는가.
그걸 관심 있게 보세요.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에 고가를 못 넘었다라는 게 가장 눈에 들어왔어요. 어허, 잘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개파락이 나왔으니까 한번 기대만 해보자고요.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장이 끝나봐야 아는 거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자, 여기 상단선 있죠? 여기 상단선 있잖아요. 여기 상단선. 그러니까 월봉은 여기서 누르고 있어요. 봐요? 눌리긴 해. 그죠? 눌리긴 하는데 안 빠져. 네? 월봉이 누르고 있다고요. 월봉이 누르고 있는데 안 내려. 그 밑에서만 돌아. 이거 봐요. 지금 뭐 하는 건지. 보이세요? 월봉이 위로 올라가는 거 막아놨잖아요. 그랬더니 얘는 안 내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코인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세계 경제 1위 대국이 다우 지수에 이거 뭐 코인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시간 때우는 거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시간 때우는 봉이거든요. 이걸 세계 최고의 국가 지수에서 하고 있는 짓이에요. 이거 보고 있으면 정말 깝깝합니다. 자, 올라갈 공간이 없어요. 다우는 올라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요. 저가를 깨면 하방이에요. 저가를 깨면 하방인데 이거 뭐 하루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양봉이 하루치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를 깨면 하방이고요. 저가를 지키면 상방입니다. 근데 매수가가 저가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는 없는 거예요. 저가만 안 깨지면 사셔도 돼요. 저가만 안 깨지면 사셔도 된다. 근데 공간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너무나 인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차트를 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쵸? 뭐 수요와 공급이 하루도 아니고 5일 동안 이럴 수 있어요?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겠지. 이건 5분봉에서나 그릴 수 있는 봉이에요. 5분봉. 5분봉도 힘들어 사실. 3분봉. 3분봉에서 그릴 수 있는 봉을 지금 1봉에서 그리고 있는 거죠. 자, 볼 게 없습니다. 올라갈 공간 없다. 이걸 분기봉으로 보시면 분기봉은 그 위에 상단선 또 있어요. 여기 그러면 월봉 매도가 분기봉 매도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올라가더라도 막힐 거라는 거죠. 아래쪽에 받쳐주는 하단선이 지금 일봉에 있고, 일봉은 끝나면 주봉은 이제 내일 되면 이제 지난주 저가 부근에 있는 거고, 월봉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봉 보고 매수하실 거면 저가 붕괴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 다음에 SQQQ. 자, 월봉은 기대할 게 없고요. 월봉은 기대할 게 없고, 주봉은 상단선이 걸렸죠. 자, 이거 뭐 다 보여주고 솔직하게 얘기하죠. 여기 상단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상단선 여기도 있고. 그쵸? 하단선은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30.39? 만약에 SQQQ를 사고 싶다 그러면 최초 매수가는 30.39 정도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밀리면 29.57 이렇게. 예. 근데 만약에 얘가 고가를 넘잖아요. 이 고가를 넘으면 목표가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돼요. 42불. 자,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구조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고가의 바닥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이게 고가 바닥이에요. 이게 바닥입니다. 이게 바닥이에요. 얘가 바닥 아니에요. 예,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면 1번이 바닥이에요. 근데 얘가 이게 고가를 이렇게 넘잖아요. 그럼 고가 투자심이 또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고가 중에 얘가 제일 높아야 돼. 그러면 얘를 넘어야 되죠. 얘가 42.54죠. 얘가 뭐냐? 아마 월봉의 고가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고가를 넘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네. 여기를 넘으면 여기를 넘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월봉으로 보면 여기 지난달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지난달 고가를 넘을 정도의 파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 주겠죠. 예? 여기 넘어가면 힘이 생기는데, 예, 그런 환경이에요 지금. 넘으면 영구간이 그러고도 두 번 더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지?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는 영구간이 더 있잖아요. 앞으로 3주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이 고가를 넘어가면 지난달 고가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만약에 42.54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스큐 들고 있는 분들이 후회할까요? 여기까지 갔는데도 안 그럴걸요? 네. 근데 지금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어요. 예? 오히려 갭이 더 나왔어야 돼. 이건 애매하게 갭이 나온 거죠. 고가를 넘을 수 없게. 지금 고가 위에서 누르고, 고가 아래쪽에서 누르고 있잖아요. 30.75도 매도가예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못 들어간다. 신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최대가는 30.39입니다. 30.39. 그 다음에 추매한다 그러면 29.57 정도에서 추매를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고가를 넘는다 그러면 아까 제가 코스피 설명드렸잖아요. 2350이 간다고. 딱 그거랑 아다리가 맞을 거예요. 예? 그쵸? 지난달 저가를 깬다 잖아요. 지난달 저가를 깬다. 나스닥도 지난달 저가를 깨는 거고,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랑 코스피 지수도 지난달 저가를 깰 테니까 2350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근데 그 전에 가려면 이걸 넘어야 돼요. 이거 못 넘으면 아무 소용 없어. 근데 가격적으로는 지금 메리트가 없죠. 예, 지금 이봉을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1분기 분기봉. 1분기 분기봉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루 갔지. 그런데 위로 갔잖아요. 근데 이건 밑으로 가. 뭐 별거라고. 분기봉도 들어 올렸는데. 예, 나머지는 뭐 고려할 거 없습니다. 지금은 매수 가치는 없으니까 보유를 하시든지 아니면 청산을 하시든지. 예, 중요한 건 지난주 고가를 넘는 겁니다. 지난주 고가를 넘어야
위가 열려요. 매수 가격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도 갭상승이 나왔으니 감지덕지입니다. 개파락 나온 것보다는 나아요. 개파락 나왔으면 아유 더 짜증 났을 거예요. 자, 싹스. 네. 코멘트 할 거 없죠? 상단선 위에 올라타 있으니까. 아, 이게 주봉이죠? 아, 하단선이 저 밑에 있네. 여기 있어요, 여기. 기도를 해야겠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고가 못 넘었어요. 이걸 못 넘어? 아, 미치겠다. 고가 19.64, 19.59. 이거는 못 넘은 게 아니라 안 넘긴 거죠. 이걸 넘겨야 되는데. 네, 일단 주봉 매수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안 왔으면 좋겠다. 일봉은 괜찮습니다. 버틸 수 있는데 주봉이 너무 약해요. 이건 좀 아쉽네요. 자, 다 봤죠? 그 다음에 보실 것 중에 뭐 보여드릴 거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 6개월봉, 6개월봉 보시면 상단선이 걸려 있어요. 상단선이 걸려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치에서 보면 6개월봉은 올라갈 공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올라갈 공간이 없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싹스는 내려갈 공간은 없는 거예요. 얘가 올라갈 공간이 없다라는 거는 싹스는 내려갈 공간이 없는 거죠. 근데 계속 작은 봉, 월봉, 주봉, 일봉 그 안에서 계속 가둬놓고 막 지지고 볶는 거예요. 여기는 올라갈 공간이 없는데. 그게 문제예요. 여기는 올라갈 공간이 없어서 이제 누르는 거잖아요. 누르잖아요. 여기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고 누르고 있는데 작은 봉이 계속 버티는 거예요, 지금. 자, 3개월 봉도 위아래 뻥뻥 뚫렸죠? 뻥뻥 뚫렸어요. 그러면 6개월하고 3개월만 보시면 6개월 하단선은 어디 있냐? 2348에 있고 3개월 하단선은 어디 있냐? 2486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갈 공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월봉이 아직 안 열어주는 거죠. 월봉이 안 열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월봉이 열어야지 내리죠.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게 짜증나는 거. 그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봉 보면 아직 상방이에요. 월봉을 보면 아직 상방이기 때문에 이게 짜증나는 거죠. 자, 이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보실 게 뭐가 있냐? TMF 보시면 자, 이건 이제 제가 아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괜히 또 막 뭐라 그러시는 분이 있어. 자, 보세요. 이게 6개월봉이에요. 6개월봉의 상단선이 여기 있죠. 6개월봉의 상단선이 이쯤 있어요. 이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9.06위는 매수 없는 거예요. 9.06위는 매수가 없다고. 왜? 이거 상단선이잖아요. 이거 지금 하락 추세 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서는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9.06위는 사지 말라는 거지.
거기는 상단선 영역이니까. 하단선은 어디냐? 6.61에 있습니다. 6.61. 그러니까 6개월봉 기준으로는 6.61 아래만 매수가 돼요. 다시 3개월 봉으로 왔더니 3개월 봉에는 이렇게 상단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8.84, 9.06, 9.29 위는 매수 없죠. 반기, 분기 따졌을 때 이 가격 위로는 매수는 없는 거예요. 8.84, 9.06, 9.29 이건 반기, 분기 합쳤을 때 매수해서는 안 되는 위치값이에요. 매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8.02. 예? 그러면 반기로 봤을 때는 6.61, 분기로 봤을 때는 8.0입니다.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이제 월봉으로 갑니다. 월봉으로 갔더니 월봉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여기에요. 여기 8.50. 그러면 가장 비싸게 매수하면 8.5고요. 예, 가장 싸게 매수하시면 8.0입니다. 비싸게 매수하시면 8.50, 싸게 매수하시면 8.02. 저가가 안 깨져야 됩니다. 저가가 안 깨져야 돼요. 주봉은 볼 게 없어요. 일봉은 더 볼 거 없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말 지금 이 채권이 바닥일까? 예요. 금리 올린다 그랬잖아요. 파월이 금리 올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금리 올리면 TMF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여기 상단선이죠? 여기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하단선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1, 2, 3. 예. 하단선의 위치는 이렇다. 예. 그래서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게 8.50이에요. 그리고 이게 분기의 매수가잖아요. 8.02. 예. 요 두 개 가격만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에 매수하고 싶으면 이 정도 가격은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8.02, 8.50. 저가 깨지면 실패한 거예요. 네, 저가가 깨지지 않는 구조화에서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8.0이거나 8.50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자, 봤죠? 그 다음에 테슬라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자, 얘는 저가가 안 깨져야 되죠? 예? 월봉상 저가가 안 깨져야 돼요. 깨지면 전에 말씀드렸죠? 저가가 깨지면 최저가 모드가 된다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얘가 기준이 될 거예요. 얘가 저가를 깨면 나스닥도 무너질 거고, 얘가 저가를 지키면 나스닥도 오르겠죠. 그래서 저가가 얼마냐면 163.91입니다. 그러니까 163.91이 무너지지 않으면 오히려 사야죠. 예? 163.91이 무너지지 않으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안 무너지면 나스닥도 안 무너지겠지. 거의 대장주격이니까요. 근데 얘가 무너졌다. 그럼 저는 나스닥도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테슬라는 관심 있게 보시라.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환율 좀 봐야죠. 환율. 자, 분기 보겠습니다. 분기. 이게 분기봉인데
일단 종가는 최고치예요. 지금 종가는 뭐 이번 달에 오르든 내리든 최고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 환율은 얼마냐? 1440원이에요. 예. 여기가 적정이에요. 환율은 그래요. 예. 다만 하단선은 어디냐? 하단선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내리면 한 1289원까지는 감안해야 된다. 맥스로 내리면 저는 시가까지는 감안하셔야 된다고 봐요. 여기 1261원까지는 조정할 수 있다. 응? 1261원까지는 조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조정을 해도 최고가 모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는 1440원이라고 봅니다. 환율은 그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분기봉은 일단 그렇게 그렸고, 자, 월봉으로 봤을 때는 1289원까지만 하락을 해야 되고 그 밑은 하락하면 안 돼요. 예? 저가를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상단선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위쪽에 있거든요. 더 위쪽에 있어요. 아직 상단선 안 닿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공간이 있어. 얘는 올라갈 공간이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고가가 최저가 모드예요. 그러니까 분기봉은 종가가 최고가 모드고 월봉은 고가가 최저가 모드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넘어야 해제돼요. 여기를 넘어야 해제된다고. 고가가 얼마냐? 1329원이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월봉은 떨어져야 되고 분기봉은 올라야 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1329원을 넘어야 분기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가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안 가잖아. 네? 지금 23원까지만 갔죠? 아직 30원 안 찍었어. 1330원을 가야 돼요. 그래야 월봉이 이제 열어주는 거죠. 예? 월봉이 위를 열어준다고. 아직 월봉이 위를 안 열어주고 있어요. 분기봉은 열었는데. 그러니까 분기봉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터질 가능성을 열어둔 거잖아요. 분기봉이니까 4, 5, 6 그쵸? 3개월 안에 1440원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기봉만 보면 이건 환율이 오를 만한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월봉은 가는 길을 막아놓고 계속 약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려면 1329원은 넘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보세요. 월봉이 고가를 넘는지 안 넘는지 그것만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 없겠죠? 지금 거의 12시라 2시간 정도 다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기회가 되면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동영상도 올려 놓을게요. TMF 저 가격 제가 아는 가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